안녕하세요. 평소 작가님, 너무 뿌듯한 명칭인데요, 감히. 방송과 강연을 듣고 공부는 감정이다라는 책도 읽어보았습니다. 초3 딸아이가 있는데 늘 즐거움을 추구하고 탐구하고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책도 읽어주고 있고, 아직도 읽어주고 있고, 예,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죠. 동물과 곤충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 분야의 책을 스스로 찾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아기 때부터 말이 빠른 편이었고 사교육 없이도 영어 그림책 영상만 보여줬고 노출했는데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고 언어의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첫 기관을 몇 살 때 다니기 시작했는지는 지금 여기 지금 삭제가 지워진 것 같아서 안 보이는데 책 외에 다른 학습지나 교육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지금 사교육은 음악과 체육 두 가지를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하고 계십니다. 집에서는 학교 숙제는 해야죠. 하루에 한자 한 글자, 영어 워크북 한 장, 수학 개념 학습, 깨봉 수학이라는 게 있네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수학 그림책도 있고 문제집 단위를 풀라고 시키는데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매번 안 하려고 하고 버티고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니 너무 힘듭니다. 다시 문제집은 내려놓고 수학책과 개념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었는데 3학년 2학기가 되어서도 두 자리 곱셈 숙제를 교과서 방법대로 1자리, 10자리 자리 맞추는 방식을 가르쳐주는데도 암산으로 자리 맞춤 없이 대충 풀어서 작성하고 8문제를 똑같이 4시간 넘게 알려주고 똑같이 풀어보라고 하는데 매번 자기식대로 해서 저는 멘탈이 붕괴돼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힘든 점은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학습량이 1시간에 채 안 되는 양인데도 격렬히 더 안 하려고 버티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장점을 유지하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습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은 좀 바꿔야 돼요. 이게 문장이 뭐냐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습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독려하는 거죠.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이 사랑스러운 초등학교 3학년 딸기곰님의 딸아이는요, 정말 언어적인 재능이 뛰어나며 사고력도 뛰어난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가 이 주입식 교육에 들어가서 이제 거부감을 보이는 거예요. 예. 학습은 얘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수학 책도 읽고 개념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소위 드릴이라고 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 배우는 수학 곱셈, 두 자릿수 곱셈에 1의 자리 맞추고 10의 자리 맞추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은 또 수학을 그 곱셈을 다른 방식으로도 했거든요. 저 같으면 일단 먼저 해볼 거는 그런 다른 곱셈 방식의 규칙들을 아이에게 한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게 이 방법으로 맞니? 라고 하고 이런 방법이 어때?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아?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내가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또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해보시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고 싫어하고 그냥 암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저는 2년 더 기다리겠습니다. 한 5학년쯤 됐을 때 이제 3자리, 2자리 되고 하면은 이게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때 나이가 점수나 이런 것에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나이가 이제 5, 6학년 때쯤 여자애들은 옵니다. 그럼 그때 교과서에 있던 방식이든 바빌로니안 방식이든 인도 방식이든 뭔가 이렇게 좀 규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더 복잡한 걸 할 수 있다. 이게 두 자리까지는 너의 훌륭한 머리로 암산이 됐지만 이때는 빨리 하고 정확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 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풀어보고 규칙을 세워서 풀어보고
어느 게 좋은지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예, 필요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아이가 내가 정말 다른 부모님보다 사교육도 안 시키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만큼도 하기 싫어해? 라고 생각을 하셔서 서운하시고 화가 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아이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아이랑 대화와 실제적인 어떤 그 사물을 가지고 하는 것,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한테 소개하고 맞는 걸 찾는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먼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학 연산을 좋아하는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35개월 딸아이를 키우시는군요. 그래서 두 돌부터 방문학습을 시작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고 한글 공부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을까요? 그래도 한 35개월 전에 하는 거네요. 예. 배우고 나면 다 알긴 하고 눈썰미가 좋아서 단어나 글자를 잘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아는 글자 나오면 잘 짚어내는데 예,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선생님이 관심을 끌어주시면 잠시 집중을 하다가도 금방 일어나서 돌아다닙니다. 혹시나 싶어 수업 시간에 2시간의 정도 야외 활동을 하고 와도 그러는데 단순히 에너지가 넘치는 것인지 훈육이나 습관을 바로잡아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비니님 아이가 한글을 좀 빨리 수월하게 익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 만 3세, 36개월부터 만 5세, 그러니까 만 6세 될 때까지 한 60개월까지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산만한 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잘 집중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현재 과제 집중력으로 뇌가 성장한다기보다는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다가가고자 하는 성향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두뇌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관심을 끌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온다면은 선생님의 개인 역량에 좀 맡겨주시고 어머님은 기특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대답이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